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마 그건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물리 또는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물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도를 얻기, 득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시에서도 이러한 가치와 또 이런 우리들이 추구하는 물리가 있을까? 그동안은 그러한 도리가 철학이나 우주 자연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산천 경계를 찾아다니면서 도를 추구해온 것도 사실이고 또 철학을 통해서 그러한 도를 찾고자 노력도 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그 유명한 그 시학의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는 저 형이상학의 철학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현실에 있고 문학에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문학에도 시에도 도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실제 그동안 역사는 문학에 도가 있다는 생각을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또 시에 도가 있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양자역학의 세계, 이러한 첨단 과학을 맞으면서 정말 이 첨단 과학의 주제가, 그 핵심이, 목표가 상상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상상력을 생명으로 해온 시야말로 그 속에 진리가 있고 도가 있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여러분들 요즘 철학과 다 문 닫았습니다. 과연 철학과 속에 도가 있습니까? 철학과에 진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진리는 과학에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가장 정확한 과학 속에 진짜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시학의 길은 무엇일까? 인생의 길은 무엇일까? 바로 과학과 더불어서 시학을 공부하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난 학기에 양자 역학과 은유의 시학이란 주제로 여러분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좀 생각하면서 금년에 저의 강의 주제를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시 공부합니까? 글 잘 쓰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 글 연습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 귀중한 시간을 왜 시학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바로 이 속에도 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도가 오늘날 양자 역학이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금년에 저의 강의 주제는 우주 만물의 파동 원리와 시학의 파동 원리, 이렇게 해서 이 과학적 파동과 시학의 파동, 이걸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 문명의 화두는 단연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 또는 양자물리학은 기존의 물리학이 거시적인 물리의 세계, 즉 보이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루는 과학이 아니라 원자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를 규명하는 과학이다. 이 미시적 세계인 원자 이하의 양자역학이 지금 주목되는 것은 동물, 식물, 광물 등 모든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는 분자가 아니라 원자라는 데서 원자 이하의 양자역학이 보다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모든 만물의 최소 단위는 바로 원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자의 세계가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우주 만물의 원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시적인 세계를 규명하다 보니 그동안 거시적인 세계에서 만물의 원리로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원리가 원자 이하의 미시세계, 즉 양자의 세계에 있음을 과학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우주 만물은 기본적으로 파동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동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양자물, 그럼 이 파동이라는 게 뭐냐? 파동이란 공간상에서 평형 상태로부터 에너지의 변화 혹은 진동이 전달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두 물질이 충돌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는 기존 공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듯이 물론 고전적 학에서도 공기를 매질러 하는 음파가 있었고 또 땅을 매질러 하는 지진파도 있고 물을 매질러 하는 수면파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에 이르러서는 우주 만물 모두가 근원적으로 파동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세계, 양자역학이 내세우는 특징적 원리가 뭐냐? 뭐 그동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약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 첫째 원리는 파동 입자의 이중성이다. 뭐 수없이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광자나 전자와 같이 미시적인 양자들은 사람이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까지는 모두 물결 모양의 파동으로 있다가 관찰하면 입자 모양으로 바뀌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미확정성, 그것을 중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인간이 관찰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확정된 그런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주 만물은 원래 파동이란 말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파동이었다. 우리가 뭘 관찰하고 확정하고자 했을 때 입자였다, 덩어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덩어리 이전에 우주 만물은 뭐요? 흔들림, 파동, 진동이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주 만물은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떨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양자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의 원리는 양자얽힘이라 했습니다. 양자얽힘이란 한 번 짝을 이룬 두 입자들은 아무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변동하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시세계의 양자들은 덩어리가 아닌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을 이룬 입자가 아니어도 파동을 일으키며 전 우주 공간에 퍼져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딱딱한 의자, 저 콘크리트, 저 딱딱한 것이 흔들리다니, 파동이라니, 그 말이 되는 소리냐? 네, 우리들의 눈으로는 그 흔들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있는 눈으로 보이는 걸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 우리는 21세기 바로 양자 역학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도 그리고 딱딱한 이 벽돌도 전자혈명으로 들여다보면 다 숭게숭게 구멍이 뚫려있고 전자들이 뛰놀고 파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얽힘이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옛날부터 잘 들어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서로 끌어당긴다고 그랬죠. 그 끌어당기는 힘이 뭐예요?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물도 다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큰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얘기도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 우주 만물은 파동이 있다. 그럼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양자 도약이라 했습니다. 그럼 도약이라는 게 뭐냐? 네, 가장 적은 원자 상태를 보면 거기에 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핵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핵과 전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늘 모두 움직여요. 그럼 우주 만물의 기초가 되는 원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물의 근본인 원자는 근원적으로 흔들리는 존재예요. 그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 네, 그 핵의 둘레에 있는 전자는 팔딱팔딱 뛰어요. 그래서 퀀텀 점프라 합니다. 네, 점프, 도약을 합니다. 이런 점프를 통해서 만물이 서로 화합하고 결합하고 우주를 만듭니다. 자, 그러니 양자 역학이 말하는 세 가지 특징은 결론은 뭐냐? 이상의 양자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원칙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은 양자들은 언제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원자라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는 진동이라 할 수 있고, 진동이라면 에너지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발생하면 어디론가 밀려가는 파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시세계에서는 모든 물질은 각각의 성질과 형태를 가진 일정한 덩어리들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사물은 형형색색의 독립된 개체들로 보이고 만지면 딱딱한 물체로 확인되기 때문에 만물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물의 공통적 근원인 원자의 세계, 바로 양자 물리학으로 확인된 만물은 파동이다, 진동이다, 리듬이다, 떨림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자, 그런데
시학에서도, 네, 시가 뭡니까? 시학에서도 시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들 리듬과 메타포라 했습니다. 여기서 리듬이란 무슨 말입니까? 파동이란 말이에요. 떨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근본 원리가 파동이고 떨림입니다. 여러분들 시의 사전적 설명이 뭐냐? 시란 자연과 인생에 대한 감흥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음률적으로 표현한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축적이란 뭐 간략하게 압축한 것이지만 문제는 뭐냐? 음률적으로 소리와 율격, 리듬으로, 네, 파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반적인 문장을 산문, 프로스라고 하고 시를 운문, 보스라 했습니다. 운문, 운자가 뭡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음자에 둥근 음자입니다. 내 소리가 굴러가는 겁니다. 시는 소리가 굴러가는 예술이에요. 그게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를 운문이라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백일장대가 되면 운문, 무산문, 운문이 뭡니까? 리듬의 문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듬의 문학, 다른 파동의 문학입니다. 자, 전통적 시학에서는 시의 특성을 음성적 파동에 두었고 음성적 규칙을 체계적으로 시 제작에 사용하여 예술 및 정서적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했는데 서양에서는 과거에 율격이다. 한시에서는 아분이다. 우리의 고대시에서는 자수열이니 음보율이니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시가의 율격이나 아분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운율, 운이 있고 율격, 규칙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 파동성은 일정한 소리의 반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나 의미나 이미지에도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현대시학에서는 율동, 즉 리듬이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는 그런 규칙적인 것도 있지만은 현대는 개성적인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만 그거는 내재율이라고 해서 역시 리듬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에도 리듬은 생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주 만물도 파동이고 시도 근원적인 원리는 파동이다. 아닙니까? 자, 과거 시를 좀 볼까요?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의 사러리랐다 얄리얄리야라성 얄라리야라 이것은 고려시대 우리의 가사입니다. 사러리랐다 332 네, 그 밑에는 4, 3, 또 3, 2 이렇게 됐습니다만 주로 여기서 사용될 리듬이 뭡니까? 332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음성적 규칙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삼음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시조는 뭘까요? 조선의 시조,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시조 형식은 뭐예요? 청살림 벽개수야 수익감을 자랑하라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시어본들 어떠하니 보통 시조의 격식을 3434 3544 여기는 꼭 그렇게 맞춘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3434 3434 3544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규칙, 음성적 규칙을 반복했다면 그게 리듬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율동이 아니면 무엇이며 그게 파동이 아니면 뭡니까? 파동이. 그러니까 고대 시가나 현대 시조도 다
파동을 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한 청산골국의 황진의 신화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려 가사나 조선조의 시조나 모두 다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그런 그 자수일, 음성률, 규칙, 음성적 규칙, 리듬이 지배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현대시는 자유시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그 규칙을 거부하고 자유시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대시는 그런 리듬이 없잖냐. 이렇게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만, 만일 현대시에서 리듬이 생략된다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인 맥주. 그 생명을 잃은, 시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시가 아닙니다. 그럼 현대시에는 리듬이 있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인용문 하나가 있습니다. 절시 언덕에부터라는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리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산은 싱싱한 살점이 되어 어머님의 가슴이 되어 8월의 평화가 되어 골고다의 나무 십자가가 되어 달변한 오후의 가족이 되어 무수한 나무들의 탐욕을 다스리고 넉넉한 지상의 양식이 되어 지칠 줄 모르는 국력이 된다. 리듬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적인 건 아니지만 리듬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옛날처럼 3-4-3-4 그런 규칙은 아니지만 여기도 분명히 살점이 되어 가슴이 되어 평화가 되어 나무 십자가 되어 오후의 가족이 되어 그런 반복도 있고 살점이 가슴이 평화가 십자가가 가족이 양식이 이런 단어의 반복들도 명사형 반복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칙들이 개개인의 그런 자율성에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그냥 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대시는 내재율, 속에 들어있는 율격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장 기본적인 행을 가른다, 연을 가른다, 그것도 일종의 리듬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현대시에도 리듬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면 산문이죠. 시가 아닙니다. 자, 이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금년도 제가 강의를 해야 할 바로 우주만물의 파동원리와 시학의 파동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명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의 생성원리도 파동이고 시의 생성원리도 리듬이란 파동이란 뜻이니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말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시의 창조 원리가 바로 우주의 창조 원리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정녕 우주 만물의 근본이 파동인가, 그리고 시의 근본도 파동인가 하는 문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또는 시학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시학의 과학적 논거를 확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금년도 저의 시 창작, 시 강좌의 계획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금년 12달 우주 만물의 파동원리와 시학의 파동원리, 이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